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신이사입니다. 12월 달 파워 BI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전번 달엔 좀 늦게 나왔는데 이번 달엔 조금 일찍 나왔네요. 12월 12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는 건 최근에 저한테 메일을 한 분이 보내셨어요. 다운로드 하다가 에러가 난다고.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 또는 언어 옵션, 이 무료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이 언어 옵션 선택하셔서 여기를 코리언으로 바꾸시면 한글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64비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에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에러가 난다면, 그래도 에러가 난다면 파워 BI 데스크탑 어플을 아예 몽땅 삭제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걸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전에 작업하셨던 거 영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업데이트 목록입니다. 유튜브 동영상과 블로그 설명인데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세한 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블로그 눌러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동영상은 일부만 설명이 되어 있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보시려면 블로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번 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슬라이서 유형 설정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여기 펼치기,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되는 요 펼치기를 누르시면 이 슬라이서, 기간이죠. 기간에 대한 유형이 바로 여기 눌러서 나왔는데, 이제는 시각화 개체 서식 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여기, 모바일 레이아웃에서도 동일하게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는 여기 펼치기를 누르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바뀌었다고. 설정이 이동됐습니다. 옵션 이쪽으로 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선택하시고 시각화 개체 서식, 서식 지정 가셔서 슬라이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옵션입니다. 자, 이왕 온 김에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지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사이. 그런데 이전 그러면 맨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이전 거 몽땅 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 기준으로 이전 몽땅 다죠. 그러니까 앞쪽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뒤쪽 날짜만. 자,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뒤가 막히겠죠. 어느 날짜 기준 이후 몽땅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다른 건 뭐 넘어가고요. 예, 상대 날짜, 상대 시간이 있습니다. 자, 상대 날짜 한번 해볼까요? 상대 날짜입니다. 마지막 1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2017년도 데이터거든요. 16년도, 17년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잘 못 보셨죠? 사이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연도를 잠깐 기억하시고요. 상대 날짜 그래서 마지막 1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년 그러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날짜 기준이 되는 연도는 현재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하면 한 6, 7년 돌아가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상대 날짜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기에 가셔서 모바일 레이아웃이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레이아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파워 BI 서비스 쪽으로 지금 우리 PC가 아니라 우리가 작업한 보고서를 파워 BI 서비스 쪽으로 MS 클라우드 쪽으로 게시를 하면 여기 홈에 가면 게시라는 거 있거든요. 게시라면 이 레포트가 MS 클라우드 쪽으로 파워 BI 사이트 클라우드 쪽으로 내 계정에 이게 게시가 됩니다.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쪽으로. 거기 올라갔을 때
세로 보기, 모바일로 세로 보기 모양을 세팅하는 겁니다. 가로 보기 하면 그냥 이 화면이 그냥 나오고요. 자, 세로 보기 모양 만드는 게 모바일 레이아웃이다. 자, 여기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여기 동일하게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모바일도 동일하게 모바일 레이아웃도 동일하게 시각화 개체 쪽으로 이 옵션이 옮겨갔다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덱스 함수 새로운 게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아, 세 개, 원래는 세 개인데, 윈도우라는 덱스 함수도 들어왔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유튜브 사이트하고, 어, 우리 상세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는 제가 항상 올려놓잖아요, 링크를. 자, 요 두 개의 덱스 함수를 보려면 요쪽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구글링 하는 거죠. 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파워 BI 덱스 펑션, 덱스 함수 치시고 찾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셔서 인덱스 이렇게 하면 여기 뜨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쓰는 방법. 예, 또 아까 옵셋 있다고 그랬잖아요. 옵셋. 그런데 저는 어떻게 또 많이 하냐면 여기 밑에 다운로드 PF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PDF 파일로 PC에 받아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 받아놓고 이 PDF 파일을 받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찾아볼 때 내 PC에 있는 걸로 인터넷 접속 안 하고 그렇게 찾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 인덱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제가 간단한 거 했는데 이게 좀 구문도 줄여주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덱스 함수 인덱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프로덕트 아이디와 판매가를 갖다 놓을 겁니다. 프로덕트 아이디와 판매가. 자, 세일즈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고요. 세일즈의 판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품별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요약 안함 합계를 내지 말고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요약 안함으로 바꾸시고 판매가를 한번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쫙 판매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인덱스 구문을 제가 인덱스 덱스 함수 써서 덱스 구문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해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낮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시죠. 굉장히 간단하죠? 판매가 전체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250이겠네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행 카드 갖다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낮은 판매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가격 두 번째 마이너스 2겠죠, 그죠? 자,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디센딩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15,009원 나왔네요. 자, 인덱스 함수 한번 써봤습니다. 덱스 함수로. 그 다음에는 offset이라고 있습니다. offset. offset 내용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건 조금 복잡한데 offset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요게 하늘색이 요번 달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번 매출. 근데 전달 매출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가나다 순으로 카테고리 순으로 소팅을 해놓고 이 순으로 해놓고 자 뭐 이 매출 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으로 카테고리 순으로 해놓고 기준이 카테고리입니다. 요 하늘색의 요 파란색이 뭐냐면 요 금액 과일의 1,700만 원이 요 전에 간식의 거랑 얼마 차이가 나냐 1,400만 원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전에 있는 1,700만 원하고 600만 원 비교했더니 지금 600만 원은 전에 거보다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요 정도 가격, 예, 적다, 매출이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옵셋 한번 보겠습니다. 구문을 어떻게 썼는지. 옵셋. 예, 똑같이 이 화면이고요. 아까 그 화면. 여기다가 실적 차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네, 덱스 구문을. 자, 그래서 if 요런 조건이 만족하면 실적에서 앞에 거, 위에 거를 빼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 그대로 놔라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구문을 쓰면 됩니다. 그냥 지금 설명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 써서 요 위에 거랑 차이를 알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 차이. 어, 차트 갖다 놓고요. 실적 차이를 예, X축의 실적 밑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적 차이가 계산이 된 거죠. 하늘색, 하늘색. 지금 거 빼기 전 거. 그럼 요만큼 차이가 난다. 지금 거 빼기 전 거. 그럼 마이너스 요만큼. 예, 지금 거 빼기 전 거. 예, 이렇게 하면 예, 지금 게 150만 원 더 많이 팔렸구나.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요게 옵셋입니다. 예, 화면에서 위에 있는 거랑 예, 차이 금액. 예, 요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예, 추가 차트입니다. 엑스칼리버라는 건데, 자, 엑스칼리버를 제가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앱소스에서. 예, 자, 앱소스에서 받으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EX 칼리버 X 이렇게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죠. 이제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안 나왔을 경우에 뭐야? 예, 훨씬 이 사람이 사기를 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추가 차트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받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예, 꼭 이렇게 파워비아이에서 예, 앱소스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오늘 사이트들 관련된 건 제가 유튜브에 다 사이트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정보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요 우측 상단에 조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Get it now 누르시면 됩니다. Get it now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폴더 어떻게 자 이렇게 받쳐졌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예, 요거를 적당한 폴더에다가 추가 차트니까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 놓은 다음에 여기서 예, 다른 시각적 개체 예,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예, 가져오기 하면 되죠. 파일에서 가져오기 내 파일에서 그래서 있는 위치 다운로드 받은 PBI, VIZ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슬라이서 형태입니다. 이게 슬라이서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지금 이거 우측 차트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카테고리 밑에, 서브 카테고리 밑에, 프로덕트 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여기 쪽에 있는데 아니면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계층 구조를 전체를 갖다 놔도 똑같습니다. 계층 구조를 해놔도 자 여기다가 카테고리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서브 카테고리 갖다 놓고 프로덕트 네임 이거 잘못했네요. 예, 서브 카테고리 갖다 놓고 프로덕트 네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자 여기 보면
슬라이스의 세 개의 계층 구조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기 갖다 놓은 게 하나하나씩. 자, 카테고리 선택해 볼까요? 카테고리 펼쳐서, 보입니다. 간식, 과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간식을 선택하면 간식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카테고리, 과자. 네. 아니면 빵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프로덕트 네임은 감자칩 보겠다. 고구마 스틱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좋죠. 보기에도 좋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필요 없으면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